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자들은 369%의 수익률 중에서 직접 선택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그날 공략할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이야기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매달 1일에는 목표가 달성 1위를 뽑게 되는 만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도 체크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최현덕 매니저가 3%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최근 mRN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연제약을 공략주로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스코어도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위는 최현덕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에는 이창원 매니저가 있고요.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승자는 누가 될지 더욱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이 소개하신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연제약이 하루에 7.4% 수익을 냈는데요. 저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만 좀 가고 있습니다. 이연제약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급등 이후에 다시 지금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 mRNA 치료제가 암세포를 정밀 타격한다라는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14억 도즈를 생산 가능 체계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진가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3,200원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연제약은 23,200원 안에서 매수 가능 의견이었고요. 오늘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시장가에 바로 편입을 해보겠는데요. 현재가 9,160원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캐리소프트라는 기업인데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세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컨텐츠 관련주들,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굉장히 잘 올라서고 있죠. 미스터블루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권리락되면서 어떤 착시 효과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컨텐츠 쪽으로 좀 굉장히 좀 잘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좀 모멘텀이 좀 좋은 인가 가고 있겠죠. 근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내용을 좀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방역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캐리소프트가 캐리아 슈퍼콜라라는 컨텐츠를 중국에서 영화 내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컨텐츠가 최근에 OTT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 이 캐리소프트가 만든 애니메이션까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이거든요. 국내에서는 1월 달 방영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 내년 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 모멘텀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20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채널로서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런 컨텐츠 관련주가 잘 들어가는 거 봤을 때 단기 상승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 캐리소프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매니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글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금요일장에서 보라티알로 플러스권 수익을 냈는데요. 저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가커피 인수에 따른 실적 모멘텀, 이게 가장 큰 모멘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관련된 어떤 이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불거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잠시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서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공략주 소개해 주세요. 자, 시장에 지금 조정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냐면 보통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색깔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어떤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가 저는 1,100원에 그냥 바로 편입을 좀 할게요. 남화토건이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91590이네요. 091590.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 조정 시에 바로 이 정치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남아통은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약간 불거지면서 거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인데, 현재 남아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인데 네옴시티 쪽에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색깔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21선 라인대를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5일선을 완벽하게 올라탄 자리이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한번 단기적인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 돌파 패턴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이제 시장 조정세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옴시티 또 정치 테마 관련해서 남아토간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달 우승자인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현대약품이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고 나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좀 변동폭이 좀 셌기 때문에 뭐 딱 마이너스 3% 찍고 또 플러스 3% 돌아서는, 그러니까 뭐 변동폭만 7% 정도 나왔는데 장중에 손절가 터치해서 좀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죠. 현대약품은 뭐 감기의약 원료 쪽이라고 좀 말씀드렸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아직 못 간 쪽이다. 그러니까 팜젠사이언스 같은 두 번째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2.5%. 이 종목은 제가 일단은 4,9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로 추가 매수, 뭐 신규 매수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에서 다시 좀 공략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303원 넘어가면은 뭐 앞자리가 5자인데 6자로도 바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가능 의견이었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뭐 제약도 중요하지만은 뭐 진단키트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6,65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하고요. 규모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84650이고요. 랩지노믹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세뇌진단 서비스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서울 사시는 분,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랩지노믹스가 거의 다 담당을 했거든요.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그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징에서 지금 코로나 폭증으로 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뭐 선물한다는 식으로도 사진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베이징과 상하이 주요 도시에 대한 변동이 마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또는 자가진단 방식을 활용한 매뉴얼들이 각 지방 소도시별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합병 이슈도 있습니다. 루하 PF 펀드에서 랩지노미스를요, 새마을금고에서 700억 정도의 자금을 출자해서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은 조금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쨌든 진단키트 수요로 인해서 당연히 수출 쪽에서는 좀 더 큰 폭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랩지노미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도전자까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지금까지 도전 369 시간이었습니다.